아이 참 오늘 제 고객님들은 약속을 너무 잘 지켜요. 아 그래 아니 대려 네. 예, 이러네요. 제가 명함이 없습니다. 아, 대려 저기 바쁘실 것 같으니까 예. 우리 쪽에서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은 것 같더라고요. 아, 바쁘실 거 아니에요. 이거 하실라 또 차 보러 가실라. 예. 아, 마음을 좀 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뭐 특별하게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 한 분에 있어서 또 인연이 되면은 그걸 마무리를 또 잘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출발부터 마무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될 때마다 제 나름대로는 정말 뭐 제 나름대로는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예. 좋은 자동차, 예. 좋은 인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다른 일을 했었어요. 네네. 이제 개인 명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주말에는 낚시차, 주중에는 다마스 영업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해볼 생각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 사장님한테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찾아가서 도움을 좀 받을까 하고 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타렉스 300. 네, 300.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내장탑, 하이 내장탑차. 그래서 택배 이쪽으로 말씀하셨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불일이라는 거는 우리 어떻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한다는 것은 수익 구조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낚시를 하는 것도 좋고, 얘가 뭐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좋은데, 어쨌든 수익 구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또 재미가 나고 일을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1톤 내장 탑차 말씀하실 때는 1톤 내장 탑차로 킥을 하는 것은 조금 정말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스타렉스 100, 300.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제 넘어온 게 그러면은 다마스보다는 우리가 킥을 주로 하는 걸 보면은 다마스 라보로 주로 많이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또 스타렉스 300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코란도 스포츠라는 이런 것들은 콜에 가입이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스타렉스 300 정도는 뭐 조금 얘기하셨다시피 그 정도는 가능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자고. 그지? 스타렉스 300에 화물 넘버. 예, 그렇게. 그럼 자, 스타렉스 300을 보면은 우리가 그랜드 스타렉스 300이 있고요.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300이 있고 스타리아가 있습니다. 스타리아는 비싸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세계에서 보시는 건 스타렉스 300 이거 맞죠? 이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는 거지. 예, 화물 운동 종사지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열심히 했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물어서 예? 물어서 가서 땄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부 안 했어요. 공부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저기 장안평인가 그쪽에 가서 예. 정확하게 시험 본다는 것도 모르고 가서 교육 받다가 보니까 이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책도 안 보고 그냥 했었어요. 예, 그거는 안 해요. 저는 공부하고 왔는데. 안 해요. 저는 어렸던데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뭐 좀 아시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없죠. 저도 없죠. 없는데. 예. 근데 그래도 상식적인 얘기지 뭐 찍기인데 뭐. 아니던데 저는 어렸던데. 저는 정말 힘들던데. 왜냐면 마음을 비우면 그게 보여요 답이. 마음이 보여. 마음을 비우면 보인다. 예. 야, 참 마음을 비우면 보인다. 마음을 비우면 보인다. 네, 마음을 비우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을 비웠더니 예. 자, 우리가 이래 보면은 예. 이래 보면은 예. 자, 스타렉스 300이라는 게 현대 아닙니까? 그렇죠. 자, 스타렉스인데 자, 300이 보면은 그랜드 스타렉스가 2007년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2017년까지. 예, 그다음에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가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나왔어요. 예.
예,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3배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3배. 3에서 디젤을 보십니다. 그 디젤. 보면은 17년도부터 이렇게 예.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17년도부터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오토로 보실 거죠? 오토. 예. 그렇죠. 오토죠. 이거 보시면은 자, 더 뉴 그랜드 스타렉터 3인승 밴입니다. 이게. 예. 자, 이게 좀 100개씩 한번 볼게요. 이제 메모리 지금 실메모리입니다. 예. 이제 주행거리로 주행거리 짧은 것부터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3,900km 뛴 게 있고요. 4,000km 뛴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그러니까 한 5만 정도까지 해서 5만 킬로 정도 해서 그죠? 자, 저렴하게. 자, 주행거리를 예, 너무 그다음 6만 정도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6만 에서.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쭉 보면 되죠. 얼마 정도. 자, 요거는 이제 더 뉴 그랜드 스타렉터 3인승 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가 이렇게 보시면 주행거리가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사고가 없는 걸 하시는 게 유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1,9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대가 되네요. 그죠? 이 가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행거리가 5만 킬로, 6만 킬로 내로는 이렇게 5, 6만 킬로.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판넬 벨이고요. 판넬이고. 또 윈도우 벨이 있습니다. 그렇지. 유리. 예, 유리로 되어 있는 윈도우 벨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가격 차이 나나요? 윈도우하고 판넬하고. 아무래도 판넬보다는 윈도우 벨이 조금 더 비쌉니다. 예, 그렇습니다. 윈도우 벨. 규정상 그게 돼 있는 게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거는 그 메이커에서 네. 선택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 사양으로. 그 윈도우 벨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윈도우 벨로 나온 거고요. 이거 보시면 판넬 벨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판넬 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펜다 이렇게 보시면 펜다가 하나 교체가 되어 있다라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고객님께서 보실 때 그 사장님께서 보실 때 내가 윈도우 벨이 나왔냐 또 판넬 벨이 나왔냐 그럼 윈도우가 낫겠죠. 그죠? 윈도우가 낫고. 윈도우 벨로. 윈도우가 낫고. 번호판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번호판을 본다면 지금 3,15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150. 네. 3,150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구할 수 있는 번호판은 사장님 갖고 계시죠?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번호판 사장님 갖고 계시는 예,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있습니다. 차는 뭐 어디 다른 데 가져오더라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 따로 번호판 따로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 따로 번호판 따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번거로워요? 소비자분들은 번거로운 게 없습니다. 누가 번거로워요? 예? 누가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번거로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제 저희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걸 번거롭든 번거롭지 않든 그거는 고객님께서 그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 다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복잡할 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내가 소비자분들이 생각할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느 게 더 유리할까라는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예, 예를 들어 3,150에 예, 1,700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소비자 아닙니까? 예,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 돼? 이 과정을 다 해서 난 차를 이게 해주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계략적으로. 예, 계좌가 어떻게 계략이 이거지. 계략적으로 3,150에 1,700인데 예. 저한테 이제 차까지 넘버 붙여서 모든 수속을 끝내서 넘겨주는 게 대충 네. 기간하고 금액, 총 금액. 예를 들어 1,700만 원이라면 네. 서울은 우리가 협회를 가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취업 등록하는 법 준회원이라 그러고 정회원이 있습니다. 거기 20만 원하고 25만 원, 한 5만 원 정도 갭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좋다. 네, 서울은 서울이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자. 한 5,065만 원 정도, 5,065 정도, 5,065만 원 정도. 그럼 저는 5,060만을 지불한다 치면 사장님 모든 걸 다 해서 제가 이제 바로 보험만 빼고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험만 제거해요, 그죠? 예, 보험만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며칠이나 걸려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도고. 예, 일주일 본다 이거죠? 그렇죠, 예, 대충 맞습니다. 대략. 네네.
코올이 제일 빈번한 지역이 어디예요? 이걸 하면 코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킥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이 좀 유리하다고 서울.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도 지역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서울도 뭐 구분하면은 뭐 누구는 남동 공간이 어떻고 누구는 강남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또 세부적으로. 네,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렇대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남 코를 받을 수는 없죠.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못 간다 그 얘기죠. 아니죠. 할 수 있죠.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코는 뜬다 이거죠. 여기도 당연하죠. 여기만 뜨게끔 할 수도 있는 콜이 그렇게 돼요. 자, 이래 보시면은 콜이라는 개념이 아주 그거 대목은 아주 무슨 뭐 원콜이니 24시 콜이니 뭐 근데 이제 킥을 하게 되면은 콜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로 인성을 주로 많이 하시죠. 예? 인성. 아, 인성. 예. 인성. 한 군데 하나 띄워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이제 이렇게 띄워볼 보시면, 때. 이렇게 보시면은 그 5도 현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도 현황. 현황. 그 지역별로 다 나오잖아요. 예. 이게 PD에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PD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이제 PD에 뜨는 거는 이제 바로바로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뜨는 거죠. 좀 더 간략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네. 그런 이제 유튜브에 워낙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 어디냐? 여기가 안산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경기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서울 방향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거는 PDA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어디까지가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금액이 내가 계산을 해서 아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코를 잡는 거죠. 그 코를 잡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하는 방법.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자, 자.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넓은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무렇게나. 그냥 콜이 주로 많이 뜨는 곳이 어디냐라는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시간에 네. 인천 다마스 라보라는 겁니다. 퀴가 아닙니까? 그죠? 개수입니까? 이게 예, 개수입니다 지금. 아. 119개,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이렇게 아. 제주 없죠. 강원도 8, 아. 서울 82, 아. 충북, 충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 자, 얘기구나. 지금 그래서 요즘에 핫한 지역이 어딜까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이. 인천이네. 네, 그렇죠. 119니까. 네. 서울 따블이네. 네. 따블 아니네. 그래서 경기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게 훨씬 많네. 네, 수도권이라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남부 하면 여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를 경기 남부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지역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핫한 곳을 본다면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우리가 반경에서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거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보시면 문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게 되면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네. 그죠? 자, 그러면 지방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 일을 한다고 하시면 이게 일이 되겠냐고요. 이게. 안 되죠, 당연히. 그죠?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장사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일이 많은 곳에서 내가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뭔가를 어떻게 승부를 걸어야 뭐 수익이 되든 안 되든 빨리 판단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콜도 뜨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일이 되겠냐 이 얘기예요. 먹잇감이 없는데 뭘 먹겠냐고. 근데 고기가 없는데 낚시질 던져봤자 고기는 안 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고기가 많은 곳에서 뭡니까? 그냥 미끼 없어. 미끼 없어 던지더라도 뭡니까? 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스님께서 어떻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유리한 곳에서 일단 거주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일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천, 서울, 경기도 이건 아니에요. 스님께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시면은 서울에서 잡아서 어디로 갈까?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노선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선을 선정을 하셔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내가 일머리를 익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집중을. 그 스님께서 집중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큰 틀을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대충 생각 아직 대충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할 때 그냥 무작정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직장을 할 때 어디로 내가 스타트를 끌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느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흐름을 알면은 다른 부분은 뭡니까? 다른 부분도 좀 수월한 거죠. 어쨌든 간에 배우기가 쉽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의 그 역량에 맞게끔, 어떤 분들은 정말 일을 정말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수익이 없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수익이 1,000만 된다는 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1, 200 버시는 분들은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냐? 나는 뭐 그럼 그런 아주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 되잖아요. 근데 버시는 분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조는 상위 1, 20%가 끌고 가는 겁니다. 인정. 근데 내가 그 부분에 끼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는 본인의 역량이죠. 그걸 저희들이 뭐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킥만 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당근이라든지, 요즘 보면 당근을 보면 당근 해가지고 두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킥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뭡니까? 또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핸드폰에 보시면은, 카카오에 보시면 또 이게 배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내가 가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뭡니까? 선생님, 내가 기술이 있다. 뭐가 고치는 기술들이 있다. 그럼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가니까 냉장고로 갔다가 뭐 옮기더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요즘에 배송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분야를 갖다가 넓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효율이 많이 나오는 곳을 내가 선택을 해서 나는 그 방향 속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야, 그건 멋진 말씀이에요. 그거는 생소한 말씀입니다. 접목 방법도 있다. 네. 근데 우선 그거는 참으로 생각하기가.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차를 뽑아서 지금 내가 약간 캠핑과 같이 삼매를 뽑는다는 것은 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접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시야라는 거는 자기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생각의 깊이가 좀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의 방향을 선택을 해서 하나의 방향을 선택해서 가시면은 묵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이제 개인용단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몇십만 명이 14만 명, 17만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넘버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개인 용단을 보면 14에서 17 정도 됩니다. 수요가 넘버가 전국에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도저히 못 버티시는 분들은 또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나이가 들으셔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분 나름대로 또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뭡니까? 자기가 잘 개척을 하셔서 그냥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자기 업에 충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업에 충실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걸 하신다니까. 제가 이게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고차 일을 하면은 중고차 일에 좀 자동차에 대해서 좀 견문을 좀 높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걸 보신다고. 그러니까 장사가 됩니까? 그게 안 되지. 번호판을 예를 들어 3,150 구입했는데 이게 최소 반납 기간은 이게 다시 되팔 수 있는. 자, 우리가 그 영업용 번호판을 갖다가 샀다. 사면은 엄밀히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정상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접수를 우리 하지 않습니까? 양도양수 파는 사람과 사람을 사용 본거지, 승객께서 사는 주소지, 지금 서울 어디입니까?
서울 어디세요? 영등포. 영등포구잖아요. 예. 영등포구에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예. 6개월이 지나면은 양도를 탈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예, 6개월입니다. 그럼 공식으로 예, 딜러리가 있습니까? 3,150일에 샀어요. 예, 6개월 후에 그때 시세가 있겠는데 예. 그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익이라는 게 어떤 부분? 제가 시세 대파는데 예, 그 부분은 시세에 준했는데 공식적으로 딜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남방을 내가 사가지고 네. 그때 팔 때 이런 가격이 어느 정도 그 측정된 나오는- 금액이 있지 예, 않느냐는 예, 예.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그 득이 어디서 나오냐 이것은. 그때 자 지금 현재 시세가 3,150에 됩니다. 예. 그럼 우리가 3,150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여기서 최소 미니멈 50에서 100 정도는 싸야 되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남바를 사옵니다. 우리가 이게 3천만 원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게 수익 구조를 몇백만 원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업용 남바는 그렇게 하면 장사는 못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생각하셨다시피 이거는 주식처럼 위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같이 저희도 정상적인 번호판을 가져와서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이 설명을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올 때는 또 뭡니까? 가서 일일이 가가하고 방문을 해서 또 영업용 번호판을 또 그 다음에 검증을 하고 또 저희들은 또 사람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왜? 파는 사람의 성향도 파악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분이 팔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아니 팔면 끝인데 뭘. 팔면은 자 판다고 하더라도 서류라는 것은 재발급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남바를 팔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선생님께서 신용이 안 좋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 남바를 마음대로 몇 개를 팔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됩니까? 선생님께서 자동차 우리가 가져올 때 명의 이거는 영업용 번호판은 허가제단 말이에요. 한가지. 자 자동차는 신고제입니다. 하얀 번호판은 가져오자마자 바로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영업용 번호판은 이전이 안 됩니다. 안 돼. 선생님같이 매수인이 확정이 되면은 매수인이 확정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결정이 났다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확정이 됐죠. 그러면 그분한테 최종적으로 매도용 인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받으면 이제 한 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전에 뭡니까? 매수인이 바로 나타나면 되는데 영업용 번호판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영업용 번호판을 많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거래를 못해요. 자 그럼 쉽게 예. 내가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서 6개월을 하다가 네. 아씨 못해. 그러면 할 그때의 거야. 시세대로 네. 시세대로 어떤 분들은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손해 금액은 없다. 그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식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처럼 폭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됐고. 예. 예. 또 말씀하십시오. 뭐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인성 콜 방법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 개수는 내가 알겠어요. 이제 네. 이제 알겠는데. 예. 근데 그걸 뜨고 어떻게 찍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차피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면은 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간단한 방법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그거는 2주만 하시면 됩니다. 2주만. 2주만 공부하시면은 다 통달이 어느 정도는 통달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통달한다 치고 2주면 예. 콜 사무소에 그 회원이라고 해야 돼. 뭘 어떻게 등록? 자, 그거는 우리가 콜을 받다 보면은 킥 사무실들이 뜨지 않습니까? 네. 어느 킥사 이런 것들이 뜬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내가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어떻게 하냐? 가입을 어떻게 하느냐? 가입을 그때 킥 사무실에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킥 해서. 사무실 전화번호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가입을 하시면 되죠. 그 가서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가입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조건에 맞춰서 킥 사무실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니네. 예. 그래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서울에 있으면은 그거는 보통 2주 한 달 내로 다 처리가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부분. 뭐 이거 한 달 내에 처리된다고? 콜 잡는 방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선생님께서는 아까 전에 시험도 금방 합격하셨다고 그거 나지고 아닙니다.
선생님은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빨리 터득이 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가 수 없는 사람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압니다.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차는 현재 볼 수 있는 차는 아니죠. 좀 전에 다 봤지 않습니까? 이거 볼 수가 있죠. 실물은 볼 수 없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차종을 골라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서 보면 됩니다. 이 가까운 데에 있는 차가 가까운 데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봐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차를 선택을 할 때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좋은 걸 보아야 돼요. 거기에서 좋은 거 이런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차가 어디 하나 있어. 자,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가격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1690이면 부가세 빼면 1500에 150, 1500 한 2, 30만 되겠네. 부가세 뺀다면. 그죠? 그렇죠. 1690이니까 네, 1690에서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뭐 100몇십만 환급이 되겠죠. 네. 거대 신고를 하시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수동 에어컨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등급이 스타일이라는 등급입니다. 스타일. 자, 스타일에서 뭐 스타일이라는 등급이 있고 스마트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이 이제 스타일이라는 등급이다. 그리고 스마트 전 거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스마트가 옵션이 좀 더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바로 밑에 그랜드 스트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행거리를 보시면 이렇게, 자 보십시오. 자, 네. 요걸 보면 이제 주행거리가 좀 더 짧죠. 그 전에 보는 것보다도 네. 이거는 사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사고가 없는 거, 사고가 없는 거, 예, 어. 여기다 볼 수 있죠. 어. 파넬변으로 네. 사고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이제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 예. 이렇게 좋고. 돼 있고,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1720만 원. 네. 주행거리 그러니까 사고 있는 거는 네, 사고 있는 거는 이제 요거는 단순 사고가 있는 1,450만 원. 이거 내가 팔려면 다시 또 사고를 또 감싸 안고 팔아야 되니까 어디가 사고 있는 썼는지 이거 모르겠어요.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쪽에 다 묵었다는 거죠. 이쪽 옆부분은. 그 표식을 파랗게 된 게 묵었다는 뜻이죠. 자, 요거는 이제 교환이 된다는. 자, 여기 섞는 걸 보면은 X는 교환이고 W는 판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교체, X는 교체. 예, 그렇습니다. 교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그죠? 교체는 예. 뭐였어? 색깔이가 벌써. 요것도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요 사이드 요 두 개인데 요거는 차가 잠깐만요. 요거는 뭐 차는 괜찮아 보입니다. 1,550만 원. 그 정도 한번 볼 수 있어요? 1500 이게 1550 이게. 네,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근데 대충 실물이 아니고 이걸 보는 거예요? 실물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보고 대충 보시면 안 돼요. 그냥 한번 이거 한번 볼까 이거 한번 볼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선정을 해서 그러면 등급은 스타일보다는 스마트 정도 이거보다는 이거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한번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원 무조건 가격이 싸면은 싼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 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사고 없고 예. 오토고 그다음 후방 뭐 기본 들어있을 거고 그 기본 장착돼 있는 상태에서 예. 그 처음이니까 비싼 차는 좀 그렇고 뭐 사장님 뻔한 제가 말씀드린 사장님 지금 다 눈치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괜찮아 보입니다. 저 나름대로. 예. 의자 좀 괜찮고 네, 요거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또 윈도우뱅이고 인도벤이고 7만 킬로. 좋고 7만 킬로고 여기 보면 조수 펜다하고 요 사이드 실이거든요. 밑에는 상관없는데 이게 문제다. 이거는 별 문제 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색깔이가 확 차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교체라면. 그 부분은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차를 뽑을 때는 첫 번째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어떻든 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운전을 내가 이 차를 갖다가 운전을 하는데 어떤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차를 살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는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좀 휀다단 말이에요. 휀다라는 것은 여기 옆에 핸다가 요겁니다. 요거. 예, 요게 펜다입니다. 펜다. 핸다. 자, 이거 본넷이고. 네, 그렇죠. 요 앞범퍼, 범퍼. 후드, 본넷이죠. 네. 이거 아니고 요쪽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럼 스님께서 자, 이 부분이 됐을 때 데미지가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어차피 별거 아니겠죠. 글쎄 그거는 제가 뭐라고 그죠? 표현을- 근데 우리가 사고 나면 앞에 꽝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앞부분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부분들이. 그렇지. 그럴 부분에 이럴 경우는 충격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차를 살 때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핸다 정도 괜찮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괜찮습니다. 왜? 그만큼 가격이 그만큼 빠져 있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차가 바닥이요. 바닥에 이거 작업을 한 겁니다. 바닥에 이걸 바닥에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 지저분해 보이긴 지금 한데. 그저 많이 지저분해 보이죠, 그죠? 예. 그건 이쪽이 다 먹었잖아요, 이렇게. 그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요거는 몰라도 요거는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왜? 자, 보십시오, 선생님. 요거는 1,550만 원인데 요거는 1,720만 원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 차이입니까? 뭐 120? 130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나? 아니지. 1,500, 1,600, 100. 100, 예? 180 정도 차이 나요. 180. 그죠? 180이면은 메리트가 있다는 이거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뒷부분에 있는 윈도우 램이잖아요. 인도. 윈도우 램.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맞네. 자, 요렇게 요거는 좀 바닥은 어차피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하면 되는데 요 두 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제가 말 본다면은 근데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요 두 대를 보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예, 요 두 대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괜찮아 보이네. 예, 판넬이라 좀 그렇다. 보죠.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가 아예 없네요. 자, 이거는 어디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 메이커에 보면은 성능 점검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능 기관이 다 있죠. 이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 정도 믿어도 됩니다. 이거는. 예, 믿어도 됩니다. 침수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침수는 요 위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침수를 자, 어디? 여기 자, 특별히 이렇게 해가지고 침수 화재가 돼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걸 내가 샀어. 그럼 침수로 발견이 됐어. 네. 발견되면은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반납을 하면은 100% 보상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게 과연 잘 안 이루어지죠. 최근에 제가 그렇게 그 고객님께서 최근에 수원에서 차를 샀어요. 전라도에서 수원에서 차를 샀는데 그 실질적으로 거래라는 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어야 되는데 그 딜러가 임의로 등록을 잘못하신 겁니다. 분명히 자기는 자기 혼자라고 했는데 공동명의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방법을 간단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그 고객님께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뭐 허위 매물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소비자분들이 정상적인 곳에 갔어서 계약을 하셔가지고 출고를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위 매물에 당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이지 못한 사무실에 간다든지 뭐 커피숍에서 만나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번에도 제 영상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소속이 돼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신분증 좀 전에 한번도 정전에 보여주셨잖아요. 저희들도 차를 사러 가면은 그분의 신분증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통장도 뭡니까? 그거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뒤에 뭡니까?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그거는 뭡니까? 아이고 뭐 괜찮겠지 이런 부분을 했으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검증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성능기관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예. 네. 예전하고는 이제 다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9만 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9만 7천 킬로 이렇게 작업하는 거죠. 밖으로 네. 차를 샀는데 번호판을 사장한테 의뢰해도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할 게 없지만 만약에 그래도 사장님 번호판은 파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두 가지 부분입니다. 소비자분들이 사는 부분은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 네. 그에 맞는 영업용 번호판이 있습니까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영업용 번호판을 팝니다. 이거 연도를 하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 번호판 연도하고 차 뭐 맞는 뭐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연식 제한이 연식 제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3년 내에는 아무 번호판에도 달 수가 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 3년 뒤에 어떤 3년? 자,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4일 2월 8일이잖아요. 네. 2월 8일 내로 3년 내로는 영업용 번호판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다 달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 자, 지금 2월 8일인데 2월 8일 날 차가 출고가 됐어. 그러면 2월 7일 번호판을 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022년도 거다. 네. 그러면 2023년도 번호판도 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식 제한이 없다는 거죠. 3년 내에는. 근데 3년이 초과가 됐다. 라고 하면은 연식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9년도 2월 8일이다. 네. 그럼 19년도 2월 8일 전에 있는 남발을 장착을 해야 된다. 19년 전 거. 네, 2월 8일 전. 3년 2월 8일, 2월 7일, 2월 6일 이렇게. 3년 이내 거. 이게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네. 연식 제한을 받는다고. 자, 19년도 2월 8일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2월 8일, 2월 7일, 2월 6일 이렇게. 2월 8일, 2월 9일은 안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19년도 2월 8일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네. 2월 9일 남발을 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 전 번호. 예. 19년도 2월 남바에도 출고는 그 뭐 있어요? 최초 등록일. 남바도. 네, 등록일. 차량 최초 등록일을 기점으로 해서 네. 19년도 2월 8일이라면은 네. 2월 8일 또는 밑에 있는 남발을 달 수 있다고. 밑으로 얼마큼? 2월 하루라도 된다는 겁니다. 2월 7일, 2월 6일 제가 말씀드리잖아. 1로 계산을 해서 3일? 아니 1로 계산을 해서 2월 8일 것도 달 수 있고 2월 7일 것도 달 수 있고 2월 6일 것도 달 수 있습니다. 근데 2월 9일 거는 못 단다고. 이후 거는 못 따는데 예. 이 전 거는 마음대로 하루하루 1로 계산한다고. 1 하루 2월 8일, 2월 7일, 2월 6일 다 달 수가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는 안 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나중에 유튜버 나오시면은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 예. 그 그래 좀 더 얘기는 3년은 네. 연식 제한이 없고 네. 3년 미만일 때는 연식 제한이 있다. 네. 그래서 1로 계산을 한다. 네. 예를 들어서 19년도 2월 8일이라면은 2월 8일, 2월 7일, 2월 6일을 다 달 수가 있다. 근데 2월 9일은 못 단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몇 분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간단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머리가 안 들어요. 전혀 안 돼. 이게 그게 개념이 안 돼.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부분을 모르는 걸 한꺼번에 들으려고 하면은 안 들립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소비자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들어보시면 예. 네. 예. 같은 문제 다 알겠고요. 예. 일단 기본은 어떤 차를 고르냐에 따라서 이제 처음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남바는 뭐 고정됐다 네, 치더라도.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그렇게 이제 내가 잘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예. 됐어요. 됐고 예. 뭐 기간 딱 일주일 대충 일주일 10일이면 되고. 예. 네. 그러면 그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자를 받는 거죠. 화물 사업자. 일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네. 그 사업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를
영업용 보름판을 달고 사업자 번호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오늘도 이제 어제 마무리 하신 분이 있는데 한 11시에 지금 오실 거예요. 네. 오시는데 이제 영업용 보름판을 다 달았습니다. 달았습니다. 다 달려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사업자를 만들 서류를 드립니다. 여기서. 예,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 서류가 있단 말이죠. 11시가 다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객님 이제 다 영업용 보름판 이제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의정부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오십니다 고객님께서 오시면은 요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차 끌고. 네, 그렇죠. 이제 오셔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요 세무서 갈수를 이렇게 챙겨드립니다. 예, 세무서 갈수를 가지고 네. 세무서에 가시면 되죠. 그럼 사업자 등록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절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화물복지 카드 만들고 그 다음에 세무 신고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꺼번에 설명을 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고객님이 이제 되면은 마무리까지 제가 하나씩 해서 그 내용은 우리가 신경을 좀 덜 써도 뭐 결국은 다 되겠네요. 다 해주시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부분은 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